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위를 키우고 있었어요. 얘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거위입니다. 근데 이 거위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 당연히 이 사람은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 옆집에 살던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황금알 낳는 거위 갖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내 신이 나타나서 자,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럼 나도 저 거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이게 아니고 제발 저 옆집 거위 좀 죽여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본성이 좀 씁쓸하죠. 그래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니, 그죠?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보기 힘든 거 없다. 뭐 이런 잔혹한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게 본성이기도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이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뿐인데요. 뭐 친구 아무개는 뭐 분양받아서 수억 원을 벌었대더라. 뭐 친구 또 누구는 이제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가 벌써 10억이 넘게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박탈감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뼈 빠지게 월급 모아서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저축해봤자 주변에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번 금액 대비하면은 이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부동산뿐 아니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도 사실 넘쳐나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한 이 작년 3월에 폭락장에서 신용대출, 신용대출 뭐 수억 원을 땡겨서 이런 신풍제약 같은 테마주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주식의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몇 배나 돈을 불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또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이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야기지 자기 본인 이야기는 거의 없죠. 다들 이제 부동산이니 뭐 주식이니 심지어 뭐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뭐 수억 원씩 수십억씩 벌었다는데 나는 뭐 했지? 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들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이 수억에서 이 수십억을 내가 과연 월급으로 모을 수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어야 되나? 이거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 혼자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런 공포심에 이성적인 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투자의 세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운 좋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듯 공부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냥 공포심에 섣불리 뛰어드는 사람들은 결국 이 거의 끝물에 물려서요. 결국 처참한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현상을 포모라고 해요. 포모. 뭐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고립 공포증이에요. 말 그대로 나 혼자만 이렇게 고립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아까 황금알을 낳는 옆집 거위를 죽여달라는 것과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 뭐 이런 거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그런 공포감은 결국 비이성적인 투기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결국 그 시장 가격의 폭등과 버블을 만들어요. 그 과거와 역사적으로 참 많은 버블들은 사실 이 튤립 버블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뉴턴도 실패했던 남의 버블인데 결국 이 개인들의 그 공포감과 비이성적인 투기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SBS에서 불인이와 동학개미라는 그 방송이 좀 나왔는데 이슈가 됐었어요. 이 불인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으로 이제 부동산 갓 입문한 초보자를 뜻하고 동학개미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맞선 개인 투자를 뜻하는데 이제 저처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서학개미라고도 해요. 방송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주요 내용은 제목 그대로 이 2030 세대가 요즘 것들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뭐 원자재 이런 거에 빚을 내서요.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택 거래는요. 그 40대 이상이 원래 많아야 정상이에요. 보통 결혼하고 자녀가 이제 학교 갈 때쯤 이때 집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30대랑 20대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특히 올해 상반기는 주택 거래 거의 60% 이상이 30대였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라도 이번에 이 집을 사지 못하면 평생 이 내 집을 살 기회가 없다는 어떤 조바심, 그쵸?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대, 30대를
사지로 좀 몰아 넣은 것도 있어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모와 좀 비슷한 거죠. 공포심,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죠. 친구 한 명도 이번에 그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은 그 담보 대출을 받고 그리고 2억은 신용 대출로 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모자르는 돈 한 5천만 원 정도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다는데, 아, 내가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냐고 묻자 친구 말은, 이제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대요. 다들 지금 이 5억이 10억 간다고 빨리 서두르라고 한다는데 지금 아니면 자기는 평생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그쵸. 포모죠, 전형적인. 공포심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인 거죠. 주식 투자도 20, 30대 진격이 좀 무서운데, 빚내서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포모와 비슷한 거죠. 저는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 관심 가졌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 투자에 1도 관심이 없었던, 그쵸? 저 주변에 20대 동생들마저 뭐, 뭐 주식, 뭐 직장 동료들이 얼마를 뭐 해서 얼마를 벌었니, 뭐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된다 주식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그 주식 경원에 식당 아줌마가 주식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매도해야 된다 격언이 있는데, 고점이라고. 아, 이거 팔아야 되나라는 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 결코 지금 뭐 버블이니 거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단지 박탈감이나 아까 포모, 공포심에 의해서 별다른 공부나 준비 없이요, 그냥 막 투자에 뛰어드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지만 특히 주식을 보면 제대로 좀 공부하고 정석대로 투자하는 애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뭐 애플,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제가 좋아하는 글로벌 1등 기업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이나 뭐 LG, SK 같은 굴지에 대기업도 없어요. 거의 다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 정말 듣보잡 테마주거든요. 잡주라고도 하죠. 제가 15년 동안 주식 경력이 있는데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종목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저 뭐 PSR, ROE,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냐, 그죠? 그리고 기업의 인사이트가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주변에 좋은 정보가 있다,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 입으로 이거 사실 거품이라고, 나 거품에 투자하고 있고 테마주라고 단기, 본인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품이 꺼지기 전에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테마, 그죠? 단타, 카지노, 도박과 같은 이런 투자를 한 사람 중에 제가 장기적으로 돈 번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죠?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저다. 이게 주식 투자도 부동산처럼 조급함, 그리고 공포심이 묻어나 있어요.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다, 뒤처질 수 없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남의 마음만 듣고요,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로 뛰어들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든 뭐 포모 공포든요, 그쵸? 인간의 이게 본성이거든요. 좀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좀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하고 좀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번뇌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도 하고요, 자산 배분도 하는 거잖아요. 투자는 이런 인간의 본성, 공포심을 극복해내는 일종의 심리적 게임이에요. 나만 빼고 다들 투자로 돈 번 것 같지만, 그 영원히 이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 같지만, 이 홍춘옥 박사님 말대로 우리 20대, 30대는 아직 젊고요, 기회가 많아요. 그 이 버스를 놓치면 막차라고 생각하지만 다음날 또 온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기회는 와요. 이거는 약간 이성 친구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떠나간 여자는 잡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20, 30대 우리 장점은 젊다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에서 40년, 저는 훨씬 더 오래라고 보거든요. 평생 이 투자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이분도 전체 자산의 95%를 60세 이후에 벌었잖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돈 버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고 이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박탈감, 그리고 공포심 이런 것들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런 포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리는 투자의 결정이 이 포모나 공포심인지 아니 정말 나의 냉철한 투자 철학, 투자 철학 아래 결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저는 좀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요. 무조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어요. 그냥 이런 자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야지. 이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 남들이 뭐 수억 벌었어,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분들은 과거에 샀기 때문에 과거에 싼 가격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 사서 미래에 돈을 버는 거는 이 과거에 샀던 거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미래에도 이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자신만의 공부와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 오를 거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옳지 못하죠. 특히 좋은 정보, 소스가 있다 이런 거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를 거야 뭐 이런 말 듣고 자꾸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오를 거라고. 결국 이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 스스로 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내가 책임지는 거죠.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포모라고 하죠. 포모와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투자 휩쓸려 가지 말자. 그리고 투자의 기회는 다시 온다. 그죠?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공부하자, 공부.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서 투자하자.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투자로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진정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정말 축하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다 같이 잘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투자에 꼭 미래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